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대구에 왔다. 서울시장 감이 대구에 왔다. 네. 자, 국민의힘 지금 공천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대구에서도 진통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곳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예. 대표적인 윤 어게인 중에 한 명이죠. 이미 올해 초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에 이틀째 만에 일찌감치 가서 대표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건 이성대 기자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출마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도 등록을 했었죠. 예. 자, 특히 그 당 안팎에서 대표적인 윤 어게인의 핵심, 자, 온리 윤이죠. 고성국 씨가 적극적으로 돕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미 이진숙이 대세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이게 뭐예요? 썸네일인가요? 야, 고성국 씨의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예. 또 지난주에는 직접 대구까지 찾아가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같이 상가를 돌면서 지지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감이었는데 대구에 내려왔다라는 식으로 칭찬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이진숙 서울시장에 출마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한다니까요. 아유, 감사한 말씀이고요. 자유파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사실은 이진숙 없었으면은 뜨뜻미지근한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그런 선거가 될 뻔했어요. 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진급 현역 의원 출마자를 배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중진 컷오프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6선 중진이죠. 주호영 의원이 그러자 이제 잠시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대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후보가 돈벌이의 혈안이 된 정치평론가 유튜브 정치에 기대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력하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결과를 보면 윤 어게인의 대표격인 고성국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얼마나 되지 않느냐를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앞서서 국민의힘 윤 어게인과 선을 긋겠다고 결의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이었습니다. 자, 강원도 김진태 지사, 경남 박완수 지사 둘 다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둘 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 어게인의 끝판왕이다, 철회하라라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마저 공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윤 어게인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뻔한 거 아니에요. 이준숙 씨를 공천했다는 거는 다시 윤어게인 부르짖는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혁신 공천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래요. 여러분 잠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시장감이 대구에 왔다. 이 한마디가 지금 국민의힘 공천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오히려 폭발물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최고의 영광이었고 누군가에겐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지금 대구는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공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정당의 내부 균열 이야기이고 어쩌면 이번 선거판도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공천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텃밭, 대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즉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인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 이른바 윤 어게인 중 핵심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강경한 행보로 주목받았고 야당의 탄핵 공세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미 올해 초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에 이틀째 되던 날 직접 찾아가 대표의 신임을 확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성국 씨, 이른바 온리윤,
오직 윤석열만을 외쳐온 대표적 친윤 유튜버입니다. 고성국 씨, 지난주에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 이진숙 전 위원장과 함께 상가를 돌며 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이진숙 서울시장에 출마시켰어야 하는데.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서울시장감이 대구에 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불씨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사가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서울 본사에 가도 될 사람인데 여기 왔다니 우리가 복받았어. 그 말 들은 기존 직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겁니다. 대구 터줏대감, 오랫동안 지열을 지켜온 중진 의원 주호영 의원이 즉각 SNS에 반격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강렬합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후보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정치평론과 유튜브 정치에 기대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강렬하죠. 원색적입니다. 그만큼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분노가 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천 파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극심한 계파 갈등이 있었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3당 합당 이후에도 영남 지역 내부에서 구민주정의당 계열과 구통일민주당 계열의 공천 갈등이 지역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텃밭이라 여겨도 내부 균열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기존 공화당 주류들, 즉 잽 부시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들은 저 사람은 공화당원도 아니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외부에서 유입된 강렬한 지지 에너지를 등에 업고 결국 주류를 이겼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비슷합니다. 기존 지역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낙하산이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이정현 공관위장은 중진급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중진 컷오프 방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1순위로 꼽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주호영 의원의 반발은 그래서 더 강렬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같은 날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되었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경남도지사 박완수, 이 두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 없이 공천을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은 즉각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윤 어게인의 끝판왕이다. 즉각 철회하라.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윤 어게인, 즉 친윤 세력이 이 선거에서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탈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친윤 노선을 유지하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바로미터입니다. 고성국 씨의 지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유튜브 정치의 파워가 실제 공천장에서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도 이번에 판가름 납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흔히 기반 해체와 재편의 과도기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당 내부에서 먼저 격렬한 공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천 전쟁은 사실 그 정당의 정체성 싸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을 놓고 피 터지려 싸우는 것이죠. 1970년대 일본 자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벌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결국 자민당 장기 집권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였던 여당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공천 전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셔야 할까요? 첫째, 공천 결과를 보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탈윤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당이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25년 이상 대구를 지켜온 중진이 지역구에서 쫓겨난다면 그 후 폭풍은 상당할 것입니다. 셋째,
명태균 의혹 인사들의 공천 강행에 대한 민심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본선 결과에 직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탐욕, 자존심,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공천전쟁이라는 전투터에서 지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감이 대구에 왔다. 이 칭찬 한마디. 누군가의 눈에는 빛나는 별이었고 누군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대구의 선택과 국민의힘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희가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